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금융당국 수장들과 금융업계 경영인들이 한자리에 3년 만에 모였습니다. 3일에 있었던 이벤트였는데요. 대부분 위기 극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특히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CBDC와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을 입으로 언급을 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는 총재 입에서 CBDC라는 단어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나온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네. 굉장히 생존을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올해 한 해를 놓고 보면은 예. 하는 총재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상충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셨거든요. 예. 금리를 올리긴 올려야 돼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경제가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에도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상충된다. 그래서 이걸 정교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사실 하느니 가지고 있는 엄청난 숙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CBDC를 언급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CBDC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과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인포맥스티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네. 크러스트 유니버스의 김경업 CBDC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는요, 현재 10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검토를 하거나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떠나서 어떤 형태로 언젠가는 도입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CBDC의 모의 실험을 진행했죠. 그래서 결과가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크러스트 유니버스의 김경업 본부장과 오늘 이 담당했던 한국은행 CBDC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오프닝부터 CBDC라는 이 영어 단어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뭐냐라고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BDC가 뭘까요? 네. 그 CBDC는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예. 준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뭐 사용하는 현금과 같은 그런 화폐인데 이거를 디지털화하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화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제 화폐이고 중앙은행 부채로 잡히는 이제 법화인데 그걸 디지털라이즈 하겠다라는 이제 단어로 저희가 CBDC라고 흔히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원화인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디지털화된 디지털화시키겠다. 법정 화폐다. 네, 그거를 CBDC라고 부르면 된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시작부터 굳이 그거를 현금으로 쓰면 되지 뭐하러 디지털화 그쵸. 하느냐 이렇게 네. 물어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금도 현금이지만 사실 우리가 돈이라고 알려져 있는 많은 것들이 현금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 내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그냥 숫자가 돌아다니고 그냥 데이터가 돌아다니는 거지 돈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CBDC를 굳이 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보면 요즘이 그러니까 경제든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이든 다 디지털라이즈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빅테크나 은행들에서 그런 디지털화된 그런 지급 결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블록체인 기술도 이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도 기존에 이 쓰고 있던 화폐 시스템을 좀 더 디지털라이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리테일 단에서 그런 이제 지급 결제 업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지만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작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블록체인 쪽을 이제 또 기술이 뜨고 하다 보니까 뭐 페이스북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하겠다. 예. 뭐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CBDC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일럿 단계라고 하죠. 모의 실험 등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제 인터넷 캐시, 뭐 이캐시 같은 개념이 아니고 블록체인을 도입한 일종의 크립토 형태잖아요. 근데 뭐 CBDC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크립토 형태로 할 것이냐 예. 아니면은 기존 중앙화된 어떤 전산 시스템 형태로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구현하기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이제 다르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아직 분산원장 기반으로 할지,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할지, 아니면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제 21년도 말부터 뭐 CBDC 모의 실험 연구라는 이제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사업 자체는 이제 분산원장 기반으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모의 실험을 진행해 본 것이고요. 아직은 그 형태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다양한 형태로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앙 서버를 둔 형태도 쓸 수 네, 있고 있습니다. 네. 이 분사 원장은 블록체인 형태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아직은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없다. 네. 그럼 사실 이 디지털 화폐 CBDC를 도입했을 때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좀 얻는 이득이 네. 있어야지 이거를 도입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네. 게 좋습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냐에 따라서 이제 특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BIS, 뭐 BIS에서 이야기하는 CBDC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직접형, 간접형, 혼합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기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도매 CBDC에 대해서만 그 디지털라이즈를 하겠다. 또는 리테일 단까지도 이제 CBDC화 하겠다. 이런 형태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진행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혼합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은행과 그다음에 시중은행들 사이에서도 이 디지털라이즈드 된 어떤 분산원장 기반의 CBDC 환경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은행의 그 사용자들,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 이 인프라를 함께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실험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CBDC와 관련돼서 모의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네. 이 모의 실험을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네.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혹시 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은 큰일이 나니까 이런 네.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국가의 어떤 법화를 다루는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네. 신중하게 이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뭐 전 세계적으로 CBDC를 진행할 때 단계를 좀 나누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방식의 CBDC를 해야 될지 그런 기획을 하는 컨설팅 단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흔히들 파일럿 단계 해서 모의 실험을 해보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이 시범 사업을 한 뒤에 그 이후에 이제 실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적으로 봤을 때 뭐 한국도 모의 실험 파일럿 단계에서 지금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부분들도 다 기초 연구나 이런 모의 실험 그 사이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시범 사업으로 이제 좀 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입한 국가는 아직은 없는 거죠. 그 어떤 개발도상국 쪽에서는 도입한 국가가 몇 군데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일단 한국은행에서도 CBDC의 모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모셨는데 집중적으로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일단 전 세계에서 각국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이거를 개발하고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은 뭐 디지털 달러라는 단어 굉장히 그 중앙은행 페드에서도 나올 정도로 중요한 단어가 됐는데 미국의 CBDC 현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미국은 뭐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제 21년도 말부터 이제 모의 실험 단계 이제 사업을 제가 시작했었고요. 네. 그때만 해도 미국은 뭐 이 CBDC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먼저 시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 제재에 대한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바이든이 행정명령으로 CBDC를 어떻게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다라고 해서 좀 시작이 됐고 그 시점에 이제 보스턴 페드에서 MIT 쪽에다가 이제 리서치 의뢰를 해서 그 보스턴 그 MIT 쪽에서 이제 비트코인 쪽을 연구하던 그 팀이 조금 더 미국에 맞는 어떤 이제 CBDC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 연구 단계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지금은 현재는 뉴욕 연준에서 이제 시중은행들과 함께 분산원장 기반의 CBDC를 좀 실험을 해보겠다. 그리고 이거를 뭐 BIS나 그 싱가포르 같은 그 중앙은행이랑 이제 연계해서 좀 더 활용성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발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미국도 현재는 기초 연구나 어떤 모의 실험 그 단계에서 계속 어떤 형태가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찾고 있지 않을까.
사실 미국의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동부권에서 이제 연방은행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디지털 달러가 만약에 시범 사업을 넘어가게 되면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 통합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네.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사실 뭐 미국이 어떤 방식의 CBDC를 할지 그게 이제 좀 정해져야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현재도 그 ITGS라는 이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페드나우라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예. 이후에 뭔가 이제 CBDC를 좀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단기간으로 미국이 CBDC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더 계속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CBDC라는 게 어떤 뭐 미국은 이제 뭐 패권 국가니까 좀 파급력이 있겠지만 CBDC라는 게 각국들이 다 이제 CBDC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국 내에서만 CBDC를 하는 건 크게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국가 간에 다 연계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CBDC가 뭐 각 국가 또는 각 나라에서 어떤 파급력이 가질지 그런 것들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페드나우도 저도 보면은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이 얘기를 좀 강조하셨던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CBDC 도입하면 말만 들어도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요인이라면 저는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기존의 시스템이 불편해서 좀 고쳐야 될 게 있다. 네. 아니면은 쟤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지금 중국이 막 너무 하니까 우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페드 나우는 아무래도 뭐 좀 불편한 점들 고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은행들이 이제 서로 정산을 하는 과정은 다 차익으로 이제 그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모아서 하는데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총액으로 바로 결제함으로써 결국은 은행 그 뒷단에 어떤 시스템들 좀 더 효율화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뭐 기존의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느 정도 로드맵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보면 CBDC를 좀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한편에서는 이제 미국 자국에서 CBDC를 개발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해서 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종국에는 이게 달러 패권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각국에서 CBDC를 하고 자국의 통화를 좀 더 범용적으로 사용하게끔 예. 뭐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하게끔 그런 것들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도 그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 선에서 근데 자, 이게 결국은 그런 것 같거든요. 뭐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하고 네, CBDC가 네, 공존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되게 분분한데 네, 사실 작년에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코이그지스트 가능하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건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뭐 BIS나 뭐 IMF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BDC와 가상자산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과는 공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카카오에서 클레이트라는 퍼블릭 블록체인 개발을 했었고 가상자산 산업 쪽에서 이제 일을 하던 사람이고 네. 그 쯤에서 저도 이제 이 CBDC를 스터디하고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저도 그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CBDC 자체는 중앙은행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결국은 시중은행들과 함께 이 CBDC 시스템을 하는 거고,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 상의 어떤 가상 자산이나 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그건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뭐 CBDC를 또는 달러를 어떻게 보면은 달러의 어떤 포지션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을 하는데 대부분의 뭐 스테이블 코인들이 실물 자산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준비금으로 다 달러나 달러에서 가장 안전한 단기 채권 등으로 다 구성을 해서 이미 달러를 백드한 자산으로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이 달러를 블록체인 상에서 통용될 수 있게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화 시키는 수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달러라는 그런 뭐 주요 커런시를 어떻게 뭐 거기에 패권을 이렇게 뺏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 부분은 이제 민간 영역, 그냥 퍼블릭 블록체인 영역에서 이제 쓰이게 하는 수단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CBDC가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으로 본다면 네. 약간 스테이블 코인은 뭐 달러에 패킹이 민간들이. 되더라도 네, 맞습니다. 상품권 같은 개념으로 네. 계속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사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퍼져 나간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네.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면 결국은 달러에 네. 기반해서 맞습니다. 여기서 기반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달러에 기반으로 해서 가상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코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네. 그 어디에 기반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단적으로 뭐 중앙은행이 뭐 국민들한테 대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시중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금 같은 것도 갖고 뭐 현금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워낙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하는 거는 뒤에 달러를 잘 패킹해 두고 이 달러가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을 다르게 해놓은 시스템이다. 네. 게다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관들도 사실 작년에 굉장히 큰 풍파를 맞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았고 그래서 이제 규제가 들어올 텐데 규제의 핵심이 대부분 다 야, 미국에서 발행한 국채를 사라. 네, 유동성 있는 거라고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이게 미국의 국채가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고 네. 이거에 기반해서 또 생성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미국의 패권이 약화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뭐 작년에 뭐 문제가 됐던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자산 백드고요. 그쵸. 뭐 알고리즘이니 또는 크립토를 담보로 하는 그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니 이런 유들이 있지만 그런 유들은 점점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한 부분들도 있고, 사태가 있었죠. 네, 그리고 크립토 백드 했던 그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도 점점 실물 자산을 백드 자산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물자산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미 지급 준비율을 100% 넘게 가지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잘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가 온체인상에 발행한 양과 그다음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또는 채권 같은 양이 동일한지만 잘 규제하면은 그 부분은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러면 이번에는 CBDC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나라, 이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2022년에 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서비스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도 네 계속 시범 서비스를 네. 하고 있고 어디까지 지금 개발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대고객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예. 이제 시범 서비스라고 하면은 어떤 제한된 구역,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사용자에게만 이제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 이미 앱도 이제 나와 있고 그 앱을 가지고 특정 시에서는 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최근 뉴스를 저도 봤는데 저희가 뭐 카카오페이에서 선물하기 뭐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선물하듯이 네네네. 그런 기능까지 넣어서 결국은 중국은 정말 대고객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CBDC 를 땡땡페이 가지고. 같은데 페이 무슨 서비스를 페이처럼? 네, 이미 중국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자기들은 eCNY라고 이제 자기들의 CBDC를 eCNY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네,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ECNY요. 네. CNY가 뭐 그러니까 그 위안화를 네, 의미하잖아요. 위안화를 그죠? 의미하고 앞에 e를 붙여서 전자 음. 이렇게 디지털화 시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 이 네. CBDC와는 중국의 CBDC가 조금 네. 형태가 다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은 저희가 뭐 한국은행에서 진행했던 부분은 뭐 이 안이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예, 하고 예. 있지만 저희가 모의 실험 사업에서 했던 부분은 결국은 기존 틀을 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시스템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시중은행들이 있고요. 이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이 함께 분산 원장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거는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하듯이 시중은행들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국민들의 어떤 뭐 지갑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하지 하고 않죠. 있지 않고 예. 결국은 시중은행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구현해 놨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중앙은행이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BDC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자신들이 뭐 디지털라이즈가 얼마나 됐는지 또는 뭐 나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그 형태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이 여기 있고 이제 은행이 있으면
은행이 대국에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을 네. 상대하는 건 은행이 해라라는 맞습니다. 게 있고 심지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가 여기를 넘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것도 있다. 근데 이제 네. 중국은 이쪽인 거고 바로 네. 다른 이제 우리나라 포함한 다른 쪽은 여기에 대해서만 네. 좀 모의 실험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게 더 우월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더 많이 진행됐다. 그러니까 CBDC가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분리해서 네.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분리해야 된다고 분리해야 생각합니다. 된다? 왜 중국이 뭐 시범 사업, 그러니까 단계 페이지로 봤을 때는 뭐 시범 사업이라는 가장 이제 빠른 단계에 와 있긴 하지만 네. 결국은 그거는 이제 어떤 형태로 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 근데 한국은 아시겠지만 이미 네. 현금 사용 거의 안 하시고 맞아요. 이미 디지털라이즈가 너무 잘 되어 있고 QR 전 코드 세계적으로 네, 가장 디지털화가 잘 된 선진 금융 시장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한국에서 어떤 형태의 CBDC가 나와야지 음. 뭐 대국민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쓰거나 그런 이제 이득을 주거나 또는 뭐 기존의 이제 금융 시스템 상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이 CBDC화 했을 때 좀 더 효율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파급력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형태에 따라서 파급력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국민한테 이게 굉장히 변화가 클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형태에 따라서 그런 이제 국민에 대한 어떤 파급력은 줄더라도 내부적인 인프라가 효율성이 높아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야, 근데 이게 사실은 그쵸.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까지 짧게 한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요? 예, 전 네. 세계 둘 다가 한번 시간이 다 다 돌아가네요. 쓰였습니다. 예. 일본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일본도 어떻게 보면 기초 연구 단계로 아직 보입니다. 기초군요. 네, 일본도 이제 지난해 이제 뭐 자체적으로 CBDC에 대한 모의 시스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시스템 하나 구축해서 그걸로 뭐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오고 레이턴시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뭐 일본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이걸 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이런 보도 자료도 나왔다가 뭐 최근에는 다시 이제 중앙은행이 시중 이제 빅 은행들과 함께 좀 더 연구를 하겠다. 이런 그리고 뭐 여기에 투입되는 뭐 인원이나 예산도 더 늘리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도 계속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모의 실험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현금의 나라고 아날로그의 나라인데 이제 네. CBDC를 바로 간다는 것에 대한 대중의 좀 뭐랄까 반발감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발도 반발이지만 어렵지 않을까요? CBDC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현금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금 결국은- 사용량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미 뭐 현금 사용량이 많이 줄기도 했고 그쵸. 그런데 결국 뭐 지금도 보면 중앙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화폐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쓰는 지폐 자체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게 전환이 되겠지만 그 과도기가 굉장히 길지 않을까 저는 길 생각을 거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폐가 주는 어떻게 보면 UX라고 할까요?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렇죠. 어떤 편의성이 편의성.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를 이것보다 더 높은 편의성을 주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뭐 근데 또 역설적으로는 저희는 이미 또 화폐를 안 쓰고 있죠. 불편하잖아요, 네, 카드를 또.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로 다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시점이 올 때까지는 네. 그런 게 시간이 좀 공존하는 함께 기간이 공존하지 않을까. 있을까?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역설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현금을 많이 사용했던 기존의 선진국 일본이랑 미국은 여전히 현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카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은 카드를 건너뛰어가지고 건너뛰고 페이로 가다 QR로 보니까 갔죠. 네. 혁신이 훨씬 더 빨랐던 거고 네. 우리는 카드를 쓰고 우리는 좀 이것도 편한데 뭐하러 또 페이로 가냐 그러면서 좀 네. 늦었던 부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CBDC가 이제 각국에서 테스트를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진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기존에 있던 이 금융권 이런 데서는 어떤 영향을 좀 있을 거다라고 보고 네. 있는지 혹시 우려는 없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연이요. 예, 우려. 우려하는 우려. 부분들. 네,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 이게 어떤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중앙은행이 이제 발행하는 CBDC고 이 CBDC 지갑을 개인들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지갑의 CBDC는 이게 얼마가 있든 그 사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행에 예치하는 예금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한 예금은 은행이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뭐 예금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총액도
이렇게 그 한도도 있고. 근데 이 CBDC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금과 같이 그냥 사용자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 만약에 중앙은행이 이자도 바로 이제 넣어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럼 누가 은행을 쓰냐? 뭐 이런 뱅크런 어떤 이슈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중앙은행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뭐 기존과 다르지 않게 또는 이제 차이가 크지 않게 CBDC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좀 파급력이 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 뭔가 더 좋아지는 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책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좀 예금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우려를 이제 갖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CBDC라는 큰 변화에 계속 이제 귀 기울이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귀찮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은행들 입장에서 뭘 바꾸려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 그리고 뭔가 편해지니까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은 총재께서 회장단 금융권 회장단 앞에서 그쵸. CBDC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이 하나 나오기도 했어요. 지난해 11월에 금융연구원에서 네. 이제 은행 예금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화 해야 된다. 이게 약간 CBDC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예금을 예, 은행연구원, 금융연구원에서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좀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스테이블 코인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실무자산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 실무자산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도 뒷단에 예금과 이제 국채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신뢰를 주는 어떤 예금과 같은 그 정도 상품이어야지 이 스테이블 코인화 시켜서 블록체인 상에서 유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저는 궁극적으로 뭐 CBDC가 나오는 세상이 되면은 CBDC에 관련된 기술도 블록체인과 호환성을 가져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해서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도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뒷단에 있는 지금 현재 뭐 예금과 채권 같은 것들이 CBDC로 대체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방향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신 게 아닐까. 그렇군요. 일단 근데 CBDC는 이제 만약에 이 분산 원장,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거래 기록들이 열람이 가능하게 되는 게 네. 그게 정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개인 정보의 이 보안성 문제 이런 네. 것들이 좀 제기가 될 것 같고 네. 특히 그 중국에서 이 이인민폐, 이 네. CNY를 했을 때 그 보안 문제가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려고 뭐 합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원장 기반은 이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뭐 하지만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그런 기술 자체는 자기들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분산 원장은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일 원장으로 이제 중국 이제 뭐 중앙은행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저는 뭐 말씀하셨듯이 이게 분산 원장으로 하든지 또는 단일 원장으로 하든지 이게 결국은 IT 시스템이고 그 IT 시스템에서 원장 자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도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저희가 은행에서 예금 이체를 하는 부분들은 은행에서는 그 부분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다 개인정보를 다 보호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게 분산 원장으로 뭐 하거나 뭐 기존 시스템과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실제로 그 분산 그 원장 자체를 뭐 시중은행과 그 중앙은행이 함께 이제 운영을 하더라도 이 거래 내역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 거는 그 고객이 속한 이제 은행만 이제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다기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뭐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이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은 있죠. 현금과 같은 경우는 현금은 저희가 주고받는 거를 사실 이제 완전한 익명성을 이제 갖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은행이나 뭐 다른 중앙은행들도 오프라인 CBDC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모의 실험 연구에서도 오프라인 CBDC를 따로 개발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CBDC는 정말로 인터넷이 없거나 전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현금과 같이 이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 오프라인 CBDC를 서로 주고받는 거는 현금과 같이 정말 완전한 익명성을 이제 보장하도록 기술적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군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오프라인인데? 그 신기하네요. 부분에서도 뭐 암호학적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제 결국은 저희가 현금 말고 이제 네. 이렇게 오프라인 CBDC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제 한국은행의 제안서를 보고는 저희가 뭐 교통카드 같은 것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통카드는 한쪽이 항상 온라인입니다. 한쪽이. 근데 그 반대쪽도 오프라인화 시키고 둘 간에 암호학적 통신으로만 내 이제 자산을 이동시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랑 코나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개발을 했고요. 일단 오프라인인데 통신이 된다는 개념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게 네. 되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휴대폰이나 그러니까 예. 모바일 장치나 또는 카드 형태로 NFC 통신이나 블루투스 통신으로 통신을 하면서 서로 같이 이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생각하면 교통카드는 이게 온라인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찍을 때 거기는 온라인인 건가요? 연결이 돼 있는 네, 건가요? 반대쪽에 저희가 개찰구에서 찍을 때는 그쪽은 이제 온라인이고 연결이 돼 있는 버스에서 찍을 때도 네, 그쪽 온라인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쪽은 또 오프라인화 시키고 뭐 저희가 여권이나 그런 신용카드에 들어가는 그 작은 칩이 있습니다. 네. 시큐어 엘리먼트라는 그 칩이 있는데 그 칩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보안이 높은 연산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그런 이제 기술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구현을 쌍방 했습니다. 간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맞습니다. 거래를 할 때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익명성이거든요. 네, 익명성. 맞습니다. 그리고 현금의 내가 익명성. 큰 돈을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나? 뭐 이런 네. 고민.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표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완벽하게 깨끗한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 말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는 불투명해야 이게 무슨 뭐 불법 자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불투명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도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기존의 화폐가 갖는 그런 특징들, 그렇죠. 익명성,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쉽게 가치 이전이 되고 뭐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치 이전이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CBDC라는 좀 제품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되겠지만 네, 필요하긴 맞습니다. 하다라는 네. 것 정도죠. 맞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CBDC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함께 CBDC 모의 테스트를 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지난 21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이 CBDC 모의 실험 연구 사업 자체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 한번 이제 컨설팅 과제로 한국에서 그 알맞는 CBDC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컨설팅 사업 공고를 냈고 그런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번에는 분산 원장 기반의 CBDC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결국은 이번 단계는 기초 이제 연구 다음에 모의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흔히들 파일럿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파일럿 실험을 이제 이번에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은행이 이제 제안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이게 저희가 기존에 카카오에서 개발했던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퍼블릭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한 30여 개의 기업들과 함께 이제 분산 원장,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딱 한국은행이 그리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여러 곳이 같이 운영하는 분산 원장 블록체인과 거의 형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쪽의 분산 원장 기술은 우리가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뭐 3년 동안 개발을 했었고 자체적으로 2년 동안 운영해본 그런 그 경험이 있어요. 네, 경험을 통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안할 때 드렸던 이제 두 가지의 꼭지가 하나는 분산 원장, 하나는 오프라인 CBDC. 그러니까 분산 원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은행망을 분산 원장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오프라인 CBDC화 시키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술을 저희가 이번에 개발해서 이제 모의 실험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 뭐 다른 경쟁 업체들이랑 경쟁을 해서 저희가 기술 점수가 더 높게 받아서 이제 이거를 이제 따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뭐 사업 자체가 21년도 하반기에는 1단계로 뭐 CBDC에 대한 기본 기능,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도 보면은 조폐공사를 통해서 현금을 이제 프린트하고 이것들을 이제 시중은행에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동일하게 디지털라이즈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그
커런시, 그러니까 CBDC 자체를 한국은행이 제조부터 하고요. 이 제조된 거를 시중은행에 유통시키는, 그리고 시중은행은 이거를 이용자들한테 유통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이제 플로우를 했죠. 그래서 제조, 발행, 유통. 네, 요런 것들을 이제 1차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CBDC에 대한 개발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CBDC를 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성 테스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NFT를 CBDC로 이제 사고 파는 시스템도 개발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가상의 뭐 해외 은행을 두고 CBDC로 해외 송금을 하는 그런 실험들을 원화 해보았습니다. CBDC를요. 네, 맞습니다. 원화 CBDC를 뭐 가상의 어떤 해외에 있는 다른 CBDC로 이제 바꾸면서 해외 송금을 하는 그러한 이제 실험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분산 원장 기능을 넣고 오프라인 CBDC가 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네. 사업 개발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고 이제 시중은행들이 같이 분산 원자 블록체인이니까 네, 같이 이 기록이 참인지 거짓인지 네. 증명을 하면서 가겠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 중에 뭐 그리고 어떤 은행이 어떤 이제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다 예. 하더라도 이거는 분산원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은행 한두 개가 이제 문제가 시스템이 생기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시스템 자체는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다. 한쪽에 해킹을 당하거나 서버가 네. 다운돼도 여기서 이게 거짓이라고 판단하면은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분산원장 블록체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직접 해보시니까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이 적응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술적으로 완벽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제도나 규제, 맞습니다. 법적 근거 네.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네. 느끼실 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사실 저는 기술을 이제 하는 입장이고 이번 과제 또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구현을 하고 이거 가능성을 보고 이게 그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규제나 어떤 제도적인 관점에서도 중앙은행에서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되게 대부분 가정을 넣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행 체계에 최대한 맞춰서 한번 한국은행이 앞으로 계속 CBDC 모의 실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파일럿 단계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초기 테스트 베드용 시스템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저희 뭐 한국은행에서 보도자료 내신 거 보면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뭐 다른 중앙은행들이 했던 실험보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 시스템부터 끝단의 사용자 앱까지도 다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활용성 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을 제외하고 이외의 나라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실험을 했고 그런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놨다. 이걸 가지고 이미 시중은행, 그러니까 금융기관들과도 함께 이제 테스트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중앙은행 그리고 이제 은행 이제 일반인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 나라라는 권역에서의 경제에서 돌아가는 화폐도 네.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제 무역 간에서 일어날 네. 수 있는 거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나라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라서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중국에서도 뭐 보니까 자기들이 CBDC 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빨리 CBDC해서 연결해서 뭐 그런 나라 간의 국가 간의 나만 그런 한다고 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하자라고 하는데 뭐 국제결제은행 BIS 같은 데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CBDC의 어떤 뭐 각국의 CBDC를 어떻게 연결할지 그런 호환성에 대한 표준 이런 게 마련되진 않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찾으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의 실험이 2단계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시중은행들과 합을 맞추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했던 이제 사업 자체는 작년 6월달에 이제 종료가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 15곳과 함께 그 시스템에서 함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그런 참가하는 어떤 금융기관들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국제기구랑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일단 보도자료 같은 걸 보면 성공적이었다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뭐가 성공적인 건지 네. 그거를 좀 더 알고 싶기도 하고 네.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운 게 좀 뭐였는지 그것도 네.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진행한 어떤 파일럿 사업, 그러니까 CBDC 모의 실험 연구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러한 형태로 CBDC를 만들어야겠다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다 만들어 본 것인 거죠. 그래서 이거가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 위에서 앞으로 다양한 이제 활용성 실험을 금융기관들이 참여하셔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광범위한 시스템을 다 한번 구축했다. 그리고 여기에 성능 테스트도 해봤고, 그러니까 뭐 기존에 어떻게 보면 예금을 대체할지, 뭐 신용카드 결제까지도 대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과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의 시스템 상으로 돌렸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다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각 금융기관들이 참여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발굴을 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중은행이랑도 이제 함께 이야기해 나가보겠다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제가 사실 이 과제를 처음 이제 제안했을 때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은행 시스템도 만들고 시중은행 시스템도 만들고 그다음에 개개인들 사용하는 앱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뭐 트러스트 유니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사로서 저희가 블록체인 자체는 잘할 수 있지만 그 외적인 다른 시스템들까지도 이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뭐 모든 컴포넌트 다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외에도 11개의 이제 기술사들이 들어와서 함께 개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됐었고 그리고 그때 시기가 코로나가 한창 이제 막 나오던 시기라서 저희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근무하고 그런 만나서 할 것들을 수가 없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가 커졌을 때는 저희가 원격 근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시작은 했지만 일단은 각 그 기업에서 다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서 그리고 한국은행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잘 조율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셔서 뭐 과제 자체는 저희가 뭐 제한된 기간 안에 잘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일종의 뭐 클로즈 베타 정도까지 하시고 이제 네. 오픈 베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지금도 카카오페이니 네이버페이니 맞습니다. 페이 종류 간편 결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CBDC가 만약에 실제로 이제 오픈으로 공개가 됐을 때 이거를 썼을 때 이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진짜 지급결제 시장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이제 CBDC를 도입할지를 고민이 드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엔드 유저, 그러니까 사용자 단에서 바뀌는 것들이 있을지 아니면은 뒤에 이제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사이의 백단, 그러니까 저희는 홀세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도매 CBDC 영역 쪽만 그 부분을 이제 디지털화 시킬지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결국 한국에서는 그 눈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런 백단의 효율성을 늘리거나 또는 유저들한테 만약에 변화를 준다고 하면은 좀 더 다른 가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가치를 찾아야지만 사실 도입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역설적인 거예요. 네. 정말 우리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지금도 카카오페이 너무 편하잖아요. 네. 굳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이제 뭐 국민들한테 더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는 결국은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시스템이랑 연계하는 그런 곳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카카오페이를 다른 나라 가서도 쓸 수 있게 맞습니다. 예를 네. 들자면 네. 우리 CBDC가 적용됐기 때문에 네. 이걸 다른 나라 네. 가서 쓸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뭐 좀 더 나아가면 퍼블릭 블록체인과 가상자산과도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다 같은 기술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하. 호환성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더 가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향후에 어쨌든 가상 세계에서 네, 무언가를 사고 팔고 뭐 NFT가 됐든 뭐가 됐든 사고 팔고 할 때 뭐 네, 카카오페이를 쓸 수는 없을 테니 네. CBDC 기반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 그 파워풀한 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담이긴 한데 원화 CBDC를 이제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제 어떤 형태의 이름으로 불렀을 이름을? 것 같은데 아 저희는 그냥 원화 CBDC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원초적으로 네. 부르셨군요. 네. 아직 이제 뭐 ECNY처럼 어떤 특정 이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도 CBDC 도입에 대한 이 긍정적인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언제쯤 도입이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와 네. 가장 필요한 게 현재로서는 뭔지 한번 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그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최종 보고할 때도 예. 이제 이사님들께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한국은 이제 IT 선진국이고 이미 디지털화를 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하겠다고만 하시면은 사실 도입은 바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실제 도입했을 때 결국은 민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의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CBDC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을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저는 한 2, 3년 내에 계속 연구를 하면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나라와도 이제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이 CBDC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발굴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민간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들이 들어와서 더 이제 이 시스템을 가지고 또 다양한 상품들 또는 다양한 시도들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지금 시스템보다 더 좋은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만약에 원화 CBDC가 도입이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국가적인 경쟁력에 대비해서 많이 평가절하되어 있는데 네. 이게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네. 가능성 있는 CBDC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좀 더 제도적으로 뭐 원화 국제화 이런 쪽에 좀 풀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CBDC화도 되고 하면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기대합니다. 네. 자, 오늘 한국은행 CBDC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크러스터 유니버스의 김경업 CBDC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